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세션은 오픈소스 생태계 문화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너소스 사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저스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니어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제 트위터 핸들과 GitHub 아이디는 이제 저렇게 생겼는데요. 혹시나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저는 꽤 관심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안척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너소스 사례를 오픈소스 생태계 문화와 이제 접목을 시켰다라는 이제 내용으로 저희가 쭉 발표를 할 텐데요. 그렇다면은 먼저 오픈소스 생태계 문화란 무엇일까? 오픈소스 생태계는 무엇일까? 오픈소스 문화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제 관점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고 있다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이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 변경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 변경 후에는 누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가보시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가리켜서 저희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투명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코드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코드 변경과 관련된 논의, 그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이 모든 게 다 공개가 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특정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가시면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열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갖는 가장 큰 차별점이기도 하고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거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멤버들 간의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즉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멤버들 간의 협업의 문화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갖는 어떤 독특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될 텐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일반적인 회사라든가 조직에서도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문화를 회사 내 문화로 도입을 하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에서 나왔듯이 마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인 소스 코드를 당연히 오픈을 해야 된다.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어떤 라이센싱 모델에 따라서 공개를 해야 된다. 라는 그 이제 오해를 하기가 딱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반발이 좀 심했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우리 회사가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반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도 이분 이름을 아실 거예요. 팀 오라일리라는 분입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팀 오라일리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오픈소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오라일리가 맞아요. 그 동물책 있잖아요. 그 동물책 그 이제 출판사 그 오라일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옛날 한 2000년쯤에 그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걸 했던 이메일을 나눴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웹에 아카이브가 돼 있는데 그 이메일 내용을 보면은 이너소스라는 개념이 그때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즉 거기 내용에 보면은 이미 많은 회사들, 많은 조직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형태를 갖추고 내부적으로 그 자신의 어떤 회사 내에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형태를 따랐을 뿐이지 굳이 자기네 회사들의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 프로젝트 모델에 따라서 그 라이센싱 모델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하자면은 굳이 오픈소스처럼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고 단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문화를 도입을 해서 사내 프로젝트를 마치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것처럼 운영을 하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당신의 회사에도 도입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죠. 거기서 이제 이너소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문화란 무엇인가? 맨 처음에 언급을 했죠. 어떤 의도인지, 그 다음에 누가 했는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회사 내부의 프로젝트의 문화로 이너소스의 문화로 도입을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2014년에 나델라 회장이 CEO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지니어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내부적으로 오픈소스 프로젝트처럼 한번 운영을 해봅시다. 자, 즉 엔지니어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라면은 누구든 다른 사람의 코드를 원할 경우에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원할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저도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있다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 코드를 볼 수 있게 됐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쭉 이제 진행을 해와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이후로 이너소스 방식으로 모든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중 많은 수는 아예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GitHub에 보시면은 여기 주소 보이시죠? github.com/microsoft. GitHub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을 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조직이고요. 이 안에서는 이미 5,000개가 넘어가는 5,000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실제로 운영 중이고요. 조금 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 특화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별도의 조직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0개 이상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많은 수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오픈소스 관련된 웹사이트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보시면은 aka.ms/open@msft 라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행동 강령.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어쨌든 그 모든 그 멤버들이 기여자들이 코드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코드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부차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드 이외에 다른 어떤 성별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인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다양성과 포용성을 항상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존중을 해주는 그런 행동 강령을 이제 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뿐만이 아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뿐만이 아니고 커뮤니티 멤버들도 같이 기여를 하다 보니 그 기여자분들의 기여 분량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의 동의 여부를 이제 우리가 또 그 정의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정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보통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참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드파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참조를 하는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모델에 따라서 우리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라이센스 모델을 가져가야 될 것인지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서드파티 라이센스 모델을 준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할 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고려를 해보세요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새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하는 이런 그 기준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적용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구조화가 되어 있고 알아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되게 재밌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그 포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 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펀드라는 건데요. 이 제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직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인기 투표를 해요. 매달 인기 투표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된 프로젝트 하나를 대상으로 연간 미화 1만 불 정도 상당의 현금을 스폰서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은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그 생명력이 있어서 그 지속적으로 쭉 그 이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그게 그 동력이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거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다양한 그 이제 포스 펀드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입니다. 뭐 단넷뿐만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뭐 되게 많아요. C, C++ 되게 많고요. 그 다양한 그 형태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너소스 형태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은 그거에 대한 실제 사례를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분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던 어떤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 타이틀을 달고 공식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개인이, 즉 저죠. 제가 운영하던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어느 날 회사의 제안을 받고 회사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공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을 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고, 그리고 이너소스 형태로 지원을 받게 되는, 자,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애저 펑션이라는 그 애저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굉장히 애저 그 클라우드의 서버리스 플랫폼에서 핵심이 되는 서비스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 비디오를, 이 이제 방송을 보시는 현재는 버전 4까지 지금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가 된 상태고. 근데 최초에 나왔을 때는 버전 1에서는 아주 극초기에는 오픈 API 기능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에 밀려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었어요. 자체 기능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고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능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게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목마른 사슴이 이제 우물을 찾듯이 제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해서 제가 개발을 하고 2019년에 이제 그거를 오픈했어요. 오픈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이제 오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이제 이관이 끝났기 때문에 아카이빙이 된 상태고요. 이 확장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그 애저 펑션 앱에서 자동으로 오픈 API 문서를 실시간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사실 이거는 그 자체로는 눈에 띄는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애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을 할 때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PI 게이트웨이와 연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API를 참조한다거나 할 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과도 연동을 할 수가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거든요. 이제 요게 지금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지난 11월 초에 열렸던 단넷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제 애저 펑션에다가 제가 만든 이 확장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스웨거 UI 화면이 딱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오픈 API 문서도 버전에 따라서 버전 2냐, 버전 3냐 내 맘대로 골라서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제 패키지를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인해서 충분히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 기능을 갖고 제가 이제 이걸 오픈한 후에 이제 전 세계 개발자들과 함께 막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매니저랑 1대1 이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매니저가 이제 하는 얘기가 우리 애저 펑션에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능이 뭔가 들어봤더니 바로 제가 그 개발해서 쓰고 있던 그 오픈 API 확장 기능이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지 않을래? 하고 추천을 해줬죠. 했더니 정말 써보고 나니까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기능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를 개인의 이름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왕이면은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전을 해서 공식 타이틀을 달고 실제로 공식 확장 기능으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죠.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면은 공식 타이틀을 달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기회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aka.ms/azfunk-openAPI라는 이제 URL을 가시면 요 GitHub 리포지토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식 타이틀을 달고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이전과 관련된 논의는 2020년 5월에 시작을 했고요. 6월에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전이 완료가 된 시점이 올해 2021년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 말에 열렸던 그 빌드 컨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이 기능이 소개가 됐고요. 소개가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이게 지금 이 패키지가 공개가 최초 버전이 공개가 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요. 이제 갓 1년이 넘었는데요. 그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미 거의 25만회 가까이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이제 이 뉴게 패키지가 20만 번 이상 다운로드 받은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개발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던 기능이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GitHub에 그 물려있는
그 공개된 오픈소스 프로젝트만 해도 거의 200개가 넘어가는 프로젝트에서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이전 과정에서 거의 이너 소스 관점에서 과연 눈여겨볼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또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우선 오픈소스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주도하는 오픈소스 정책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다, 뭐 아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방향성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거는 좀 더 자유로운 반면에 구조화가 좀 덜 돼 있고, 반대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조금 더 구조화가 돼 있는 반면에 약간 좀 플렉서빌리티가, 유연함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속성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포스 펀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개인의 어떤 선의에 의존해서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력이 떨어질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유지 보수가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포스 펀드를 통해서 이제 현금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럴 경우에 이런 우려 때문에 팀이 지원을 한다면은, 팀이 뒤에서 백업을 해준다면은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내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팀원들이 계속 백업을 해주니까 계속 지속성을 갖고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배웠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너소스 형태로 다른 사람들이 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해준다. 그래서 지속성을 꾸준히 유지시켜준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그 이너소스다 보니까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외부와 연동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이 프로젝트가 이너소스 관점에서는 안에서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다른 조직에서 개발하는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들과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동이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애저의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내지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파워 플랫폼,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아마 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혹시나 이 발표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을 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여기 주소 보이시죠? aka.ms/open@msft로 가보셔서 거기에 쫙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한두 개 정하셔서 한번 기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너소스 사례를 오픈소스 생태계 문화와 이제 버무려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전 저스틴이었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트위터나 깃허브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